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한국의 좀비 드라마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K 좀비 관련 드라마와 영화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좀비는 왜 질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진짜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한국인의 예. 거의 DNA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아무리 좀비라 그래도 느릿느릿한 거는 못 참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비가 하나의 사회적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다면 마감 시간도 분명히 그 상징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비. 한국인만큼 이 마감을 촉박하게 잡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감 시간이 정말 질주하는 좀비처럼 따라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고장난 물건을 맡기면 고치는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어떻게 예. 이렇게 빨리 오고 빨리 고쳐주고 그러냐고. 진짜 같은 일 뭐를 맡겨도 속도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따라올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일상의 속도감이 어떤 좀비한테도 좀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달리기만 이야기하면 한국인이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그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잘 달리고 또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 올림픽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에서 이제 이 분야에서 금메달 딴 나라가 14개국에 불과합니다. 아, 그게 그래요? 한국이 포함되는 거죠. 아, 예. 14개국밖에 없어요? 예. 야, 갑자기 또 자긍심이 뿜뿜하는데, 야, 그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거리는 그렇죠. 뭐 차치해 두더라도. 예. 네. 그 중국의 역사책 중에 후한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전부 달리기다. 걷는 것도 달리는 것처럼 빠르다는 거죠. 고구려 때. 예. 또 세상에. 다른 기록을 보면 네. 우리 천리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서 천리인 10명과 천리마 한 피를 바쳤다. 천리인. 예, 천리인. 그 천리는 말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와, 야, 그 옛날에도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고 그랬군요. 그렇죠. 고구려의 마라토너들. 예, 맞습니다. 와. 그 한반도에는 워낙 산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타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 많은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말과 함께 잘 달리는 사람도 활용을 했습니다. 아. 세종 임금 때 보면 네. 잘 달리는 무사를 변방고을에 번갈아 배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인조 때는 병자호란 이후에 말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말 대신에 잘 달리는 사람을 대거 이제 역차에 배치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야. 옛날에는 올림픽 같은 거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달리기 잘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 이런 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양반은 안 달렸습니다. 아. 조선 초기에 예. 박소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남 합천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예. 거느리고 있는 노비 중에 하루에 300리를 달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300리? 예, 120km 그러게요. 미터거든요. 예. 이게 사람이 이 가능한가?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 노비는 한양에서 합천까지 9일 걸리는 거리를 사흘 만에 주파했다. 헐. 그러니까 그렇게 한양 소식을 주인한테 알렸던 거죠. 합천에서 서울까지 사흘이면은 하루에 도대체 이걸 얼마를 뛴 거예요? 마라톤을 몇 게임씩 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와. 근데 또 이제 릴레이 팀도 있었습니다. 아, 전남 나주에 이 사람은 약간 악당인데요. 네. 김이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에게 잘 달리는 노비 3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명은 집에 있는 노비고 네. 2명은 외거 노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하루 반나절 만에 300km를 주파해 서울까지 갔다. 그러니까 한 명당 100km를 뛰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하고 정보를 받아왔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일단은 초고속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이 진짜 빠르잖아요. 예. 그게 좀 떠오릅니다. 예. 저는 이제 뛰는 걸로 성공한 한국 사람 중에 최고는 차범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천리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력이 대단했죠. 네네. 이 차 감독 선배 세대 이회택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회희 감독이 70년대 한국 축구를 설명하면서 네. 한국 축구가 그때는 세계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다. 442가 생겼는지 352가 생겼는지 뭐 전술인 424가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박지성이나 손흥민 세대는 상당한 영상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외국 팀과 경기도 했고. 네. 근데 차범근 선수는 사진 외에는 거의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예. 그 상황에서 뛰는 것 와. 뛰는 걸 특기로 유럽 무대를 평정한 거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시절에는 상대팀의 전력이나 이런 거를 분석하고 연구할 자료가 정말 거의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뛰는 걸로 다 커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와. 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당시만 해도 공격수들이 그저 공격에만 치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 감독은 네. 수비 가담을 그렇게 활발하게 했다 그래요. 그 빠르기도 했지만 박지성 선수처럼 많이 뛰기도 했던 거죠. 뭐 손흥민 선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뭐 사실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좀 헌신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많이 뛴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특이한 게 이제 펜싱도 뜁니다. 아, 펜싱도? 예, 짧은 그래요? 거리지만 몇 발차씩 팍 빠르게 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제가 대구 오송구에서 이제 그 메들리스트를 많이 배출했잖아요, 이분에. 예. 그래서 이분들을 지도한 감독님한테 물었어요. 한국 펜싱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리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아. 예, 서양 친구들은 다리 네.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게 싫은 거죠. 펜싱 경기에서까지 이렇게 빨리 뛰는 게 적용이 되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예. 저는 이 잘 달리는 습관이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흥, 뭐 신바람, 넘치는 에너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에너지가 있어야 빨리 빨라지죠. 그렇죠. 그 역사에는 뛰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신기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 짧은 기록인데 기록을 읽으면서 DNA 속에 뛰는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닐까, 넘치는 에너지를 타고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실학자 홍대용이 중국인이 쓴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달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홍대용이 아니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무심 넘어갔대요. 예. 근데 나중에 중국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중국 애들도 이제 활기는 넘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뛰지는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천성이고요. 네. 가장 특별한 특징이 아닐까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좀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빨리 뛰는가. 이게 또 어떤 민족적인 DNA에 숨겨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와 역사 평행이론 함께 했습니다. 서영은의 곡 들어볼게요. 혼자가 아닌 나.